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벌써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와.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으신가요? 저는 보름달? 저는 추석하면 맛있는 게 딱 맞아요. 생각납니다. 추석 음식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전 송편을 제일 좋아해요. 네, 특히 설탕 들어있는 송편을 저 제일 좋아해요. 꿀송편. 네, 꿀송편. 너무 맛있어요. 저는 육전이요. 저도 추석하면 고소한 기름 냄새가 항상 맞아. 생각나요. 그리고 추석에 이렇게 진료실에 있으면 모든 환자들께서 그렇게 고소한 기름 냄새가 맞아요. 나더라고요. 맞아요.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만드시고 막 부치고 지지고 하시는데 그러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명절에 다쳤을 때 아니면 아플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준비해봤거든요. 우선 요리를 열심히 하다가 뜨거운 물에나 기름에 데일 때가 있거든요. 인턴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제가 추석 때 응급실에서 외상 파트 인턴을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화상이나 혈배임 이런 걸로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름이나 물에 데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근처 약국이 문이 열었다면 약국에서 생리식염수랑 거즈를 사서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약간 부어서 살짝 짠 다음에 이 차가운 거즈를 화상 부위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올려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떼시고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후시딘 연고 같은 거를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건 물집이 생기지 않은 가벼운 네네. 화상일 때. 네. 그리고 약국이 열지 않았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추석 때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수건 같은 거에 차가운 물을 적셔서 올려두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화상 입은 피부를 차갑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우선은 응급처치로 냉찜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이게 빨리 식히겠다고 막 얼음을 갖다 대시거나 네네네. 소주에 담그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건 어떤가요? 뭐 얼음물 정도는 이제 교과서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겠지만 소주는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에탄올 성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더 자극이 돼서 더욱더 반응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조금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집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물집이 생긴 경우에는 가능하면 터뜨리지는 말아주세요. 물집이 생겼다고 일부러 터뜨리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랬을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 물집막이 2차 감염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터뜨리지 마시고 근데 이게 너무 커지고 탱탱해진다 아니면 물집 때문에 아프다 이러면 터뜨릴 수 있는데 소독된 주사침으로 흡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는 하지 마시고 근처 병원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상 입고 온 다음에 갈색으로 된 흉터 없애주세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 건 괜찮으십니다. 과색소 침착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라지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시거든요. 그런 건 괜찮은데 궤양으로 된 경우에는 흉터가 조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흉터 치료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려고 칼질 열심히 하시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전공의 때 하루에 35분까지 찢어진 환자분을 본 적이 있어요. 조심은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찢어지고 나서의 상처 관리법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찢어진 상처는 봉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봉합이 필요 없는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얕게 찢어진 경우에는 저절로 아무는 경우가 있지만 좀 깊게 찢어진 경우에는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봉합을 해야 되냐면 상처가 낫는 시간이 되게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감염이 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그러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찢어진 상처를 보시고 피가 많이 나는지 아니면 피가 많이 나지 않는지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가 어느 정도가 많이 나는 거고 어느 정도가 적게 나는 건지 구분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얇은 정맥에서 나오는 피는 금방 지혈이 돼요. 그리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동맥이 절단돼서 나온다면 지혈이 쉽게 되지 않아서 정맥에서 나오는 피인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꾹 눌러서 지혈을 해도 피가 안 멈추거나 아니면 눈으로 봤을 때 뽕뽕 하고 솟아나는 피가 보인다 하시면 그거는 동맥에서 나오는 피일 확률이 커서 그런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기부의 도움을 받아서 지혈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특히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옆쪽으로 혈관들이 지나가서 맞아요. 옆쪽을 베인 경우에는 혈관이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손 같은 경우에는 흉터 말고도 인대나 신경이 절단이 되는 상황이라면 손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으로 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명절에는 응급실로 바로 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집에서 1차적인 처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찢어지신 부분이 있다면 세척을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오세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리식염수로 세척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만약에 생리식염수를 빠르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돗물로라도 아니면 먹는 물로라도 일단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음식을 하다가 베인 상처들에는 이물질이 묻어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세척을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세척을 하실 때 약이나 연고 같은 거를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병원에 오시게 되면 한 번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꿰맬 수가 있기 때문에 세척만 하시고 지혈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지혈이 잘 되는 상처라면 피가 멈출 때까지 지혈을 해주시고 그곳을 촉촉한 꺼즈나 아니면 촉촉한 것으로 덮어만 주셔서 마르지 않게만 관리를 해주시면 한번 찢어진 상처는 24시간 내로 꼬매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촉촉한 상태로 유지만 된다면 꼬맸을 때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다면 꾹 눌러주거나 압박 붕대로 감아주는 법도 있는데 꾹 눌러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꾹 눌러준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흉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찢어진 상처는 울퉁불퉁하게 찢어지기 때문에 흉터가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흉터 관리 같은 경우에는 꼬매고 나신 후에 시행을 하실 수가 있고 당장은 빠르게 병원을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집에서 지혈제 같은 거 쓰시거나 된장을 바르시거나 민간요법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고 오시면 오히려 그걸 닦아내는데 시간을 더 쓰다 보면 처치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혈제나 이런 걸 바르지 마시고 지인쌤이 알려주신 대로 흐르는 물에 세척하시고 압박해서 지혈하신 채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베이기만 하면 다행인데 완전 절단이 됐을 경우에는 많이 놀라고 당황하실 텐데 혹시나 손가락이 완전 절단이 된 경우에는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빨리 씻으시고 촉촉한 거즈로 감싸신 후에 지퍼백 같은 데다 넣으신 다음에 얼음과 물이 같이 담긴 곳에 넣어서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데 이때는 그냥 일반적인 응급실을 가시는 것보다 수지 접합 병원으로 가시는 게 사실 더 좋으세요. 일반 응급실은 미세 접합 수술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수지 접합 병원으로 전원을 해드리거든요. 바로 가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명절에는 이제 음식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준비 과정에서도 사치고 먹고 나서 또 탈이 나고 명절에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 중에 배가 아파서 오시는 분이 또 그렇게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일단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명절이라 또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하게 되는데 평소에 먹던 거 그 이상을 막 먹으시는 건 좋지 않겠고 맞아요.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음식만 먹다 보니까 또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소화불량 이런 걸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 소화제 같은 걸 상비해 두신다면 응급실까지 안 오시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리 추석 전에 구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그런데 꼭 기억해둬야 되는 위험한 복통들이 있어요. 어떤 복통들인가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처럼 시작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증상이 복통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심근경색은 재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하실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시고 평소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인데 명치가 너무 답답하고 막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갑갑하고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응급실로 바로 가시는 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통증이 명치나 배에서 등 쪽으로 뻗치면서 뭔가 칼로 찢는 듯한 강한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심장에서 나와서
복부로 내려가는 그런 대동맥이 찢어진 증상일 수 있어요. 대동맥 강리증. 그렇죠. 대동맥 박리증도 응급 질환이기 때문에 간과하시면 안 되는 통증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평소에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이 있으시던 분이 갑자기 또 찢어지는 날카로운 통증이 명치나 상복부에서 느껴지면서 배 전체로 통증이 퍼진다. 네. 이러실 경우에는 천공이 생기신 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에 구멍이 생겨서 안쪽의 내용물이 복강 안으로 퍼지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응급질환이 될 수 있어서 평소와 좀 다른 통증이 느껴지신다. 또 나이가 있으신 분이다 할 때는 그 통증 간과하지 마시고 응급실을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석 때 실내에서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특히 야외로 성묘를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요. 벌레에 쏘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될까요? 보통 벌레에 물리면 벌레 물린 자리가 빨갛게 되고 붓거나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중심부에 벌레 물린 부위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다른 부위에도 막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홍반이나 구진 외에도 출혈성 병터나 물집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세에서 7살 사이에 잘 발생하는데 이런 곤충 물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구진 두드러기가 전신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밤에 특히 심하고 재발도 잘 하는데 일단은 병원에 못 가실 때 응급 처치 방법으로는 가려움증을 완화해주는 것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냉찜질을 해주시고 멘톨 성분이 포함된 항가려움증제를 바르도록 하시고요. 약국이 문 열었다면 상비용으로 구비 가능한 경구 항히스타민제를 사서 복용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처치법, 기본적인 것들 말씀드리면서 약국 가서 이걸 사서 이렇게 하시라 말씀드린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생리식염수였죠. 네.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도 평소에 좀 구비해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 같고 통기한도 긴 편이니까 냉장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거즈, 지혈하는 데도 필요하고 화상 입었을 때 쓸 수 있으니까 소독된 거즈도 구비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벌레 물렸을 때 항히스타민제 써야 된다 했잖아요. 이건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알약으로 먹지만 아이들은 아이들 항히스타민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럽 제제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항생제 연고는 후시딘이나 박트로반 같은 연고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찢어지셨을 때 쓸 수 있는 밴드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화상 같은 곳에는 밴드 같은 걸 붙였다 떼면 그 물집이 다 떨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화상에 대비하셔서는 폼 형식으로 된 드레싱 제제를 구입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막 밴드처럼 붙는 게 아니라 푹신푹신한 얇은 스펀지처럼 생긴 게 있어요. 약국에 가시면 일명 메디폼이나 다른 드레싱 제제가 많거든요. 그거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열이 잘 나잖아요. 그 명절에 해열제가 집에 없으면 그 열 내리려고 응급실 가서 또 몇 시간 고생하고 이러실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해열 진통제도 구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집에 체온계 하나씩은 구비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에 코로나를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나시면 무작정 해열제를 복용하시기보다는 열이 난다라고 생각되시면 체온을 측정하시고 본인의 그런 방문력이라든지 접촉력 등이 의심되는 게 있으시다 하면 1339에 연락하시고 검사를 받으신 이후에 해열제를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소화제, 위장관 운동 조절제 이런 것들도 구비해 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유례없는 사태로 인해서 가족들도 만나기 쉽지 않고 명절 같은 기분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락 주고받으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들 기억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한가위 보내세요.